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메이저리거로서의 꿈을 키워준 1호 선수,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찬호 선수 얘기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주고등학교 출신, 한양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계약을 하면서 진출을 했던 선수죠. 본인의 고향이었던 공주에서 10살 때 야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던 적이 물론 이제 선수 생활 다 은퇴한 이후의 얘기인데, 예전에 박찬호 선수와 함께 본인의 고향이었던 공주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그 공주 시내 쪽을 들어가면서 박찬호 선수가 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형 동생을 하는 사이인데요. 형, 저 어렸을 때는요, 여기 공주 시내 그때 들어오잖아요.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일 복잡한데 저기 보이시죠? 저기 딱 하나 있고요. 신호등이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옆에 천이 하나 흐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천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 천의 뚝방에서 그 천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마치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겁이 없어, 너 뛰어봐, 이런 거. 근데 본인은 그때 되게 겁이 나서 되게 뛸까 말까 고민했었다는 얘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살짝 나긴 하는데요.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일단 10살 때부터 본인이 야구를 시작하면서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거쳤는데, 투수로서는 공주중학교 3학년 시절에 본격적인 투수 생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감독이었던 오영세 감독님이 어깨가 워낙 좋으니까 찬호야, 너는 투수를 해봐, 이런 권유를 받고 투수로 전향을 했고요. 공중학교 시절에도 빠른 볼로 많이 눈길을 끌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73년생이 마치 그 전 세대 58년생이 야구 황금 세대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 황금 세대가 바로 73년생 동갑내기들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분야에서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박재용 선수 지금 고인 되셨죠? 고 조성민 선수, 거기보다 송경수 선수, 거기에 박찬호 선수, 73년생 대역급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러면서 이 선수가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 선발팀 선수가 되면서 미국에 원정을 가게 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사 전성기 시절이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그때 바깥에 나가면 제일 먼저 스포츠 신문 사서 보는 게 첫 번째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었는데요. 스포츠 신문에서 박찬호 158km 던진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내 선수가, 제가 알기까지는 그 전에 국내 프로야구에서 최고 기록을 가진 선수는 선동열 전 감독이 153km, 그 이후에 역시 고인이 됐습니다만 박동희 선수가 154km 던졌던 기록이 있었는데, 대학생 선수가 158km? 와, 그게 주인공이 바로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이러면서 대학 2년을 마치고 다저스와 계약을 맺게 되고요. 진출을 해서 94년도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서 바로 데뷔를 했었던 17번째 선수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입단 동기죠. 물론 이제 나이는 더 많았습니다만, 데런 드라이포트라는 미국 대표팀의 에이스 투수가 18번째 마이너 거치지 않고 데뷔한 투수가 됐고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의 이런 데뷔 시즌은 길진 않았어요. 제가 노모 히데오 데뷔전을 직관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찬호 선수의 데뷔전도 제가 봤습니다.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불펜 투수로 올라와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즈와의 경기에 박찬호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그때 컨트롤 난조에 시달리고 또 2루타도 허용하고, 테리 펜들턴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MVP 출신이었는데요. 이 선수에게 2루타도 맞으면서 실점하고 쓸쓸히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단 2경기만 던지고 마이너리그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경기에 박찬호 선수가 물론 선발로 등판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애틀랜타 브레이브즈가 다저스에게 노히트의 수모를 남깁니다. 켄트 머커라는 자완 투수에게 다저스가 당시 노히트를 당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도 역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올라옵니다만, 역시 단 2경기만을 던져요. 다시 마이너, 퍼시픽 코스트 리그, 마이너리그에서 뛰게 되는데, 그 본인이 뛰었던 마이너리그 퍼시픽 코스트 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로 박찬호 선수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박찬호 선수는 다저스에서 눈독을 들이고
100만 달러가 훌쩍 넘는 계약금을 줬던 이유가 바로 이 불같은 강속구 때문이었었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첫 승의 기쁨은 96년도에 다가오게 됩니다. 4월 7일 중간개투 요원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당시 다저스의 에이스 투수는 라몬 마르티네즈. 국내 팬들은 라몬 마르티네즈를 잘 모르시는데요. 페드로 마르티네즈 형입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이 형을 모델 삼아서 정말 야구 선수가 됐고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이 형인 라몬 마르티네즈가 다저스의 에이스 투수였고 메이저리그에 손꼽히는 좋은 투수였어요. 이 선수가 1회를 던지고 나 몸이 좀 안 좋아 하면서 내려가서 박찬호 선수가 2회부터 투구를 하게 되고 5회까지 피안타 단 3개, 볼넷 4개를 줬습니다만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첫 승을 96년도 4월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박찬호 선수의 시대가 서서히 열리게 되는 거죠. 라몬 마르티네즈 선수가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 다음 등반도 못해서 박찬호 선수가 그 다음 경기 4월 12일 경기에 당시는 플로리다 말린스, 지금은 마이애미 말린스죠.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역시 선발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5이닝 동안 피안타 단 하나만을 허용하고 8삼진 6개를 잡으면서 선발 투수로 첫 승을, 그러니까 본인이 불펜 투수로 메이저리그 첫 승 거두고 두 번째 등판, 첫 번째 선발 등판 경기 첫 승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면서 그 시즌은 물론 나중에 라몬 마르티네즈 선수가 돌아오면서 불펜과 선발을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의 성적을 5승 2패 3.6이라는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팀에서 이제 박찬호 선수를 선발 투수 로테이션에 집어넣는 것을 감안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97년도 스프링 트레이닝에 박찬호 선수는 팀의 5선발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경쟁했던 선수들은 너클볼 투수로 이미 베테랑입니다. 탐 캔디오티 선수, 그리고 마크 거스리 선수, 그리고 본인의 입단 동기였던 데런 드라이폴트 선수. 이 세 선수와 함께 박찬호 선수가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본인이 결국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바로 그 시즌 97년도에 본인 최초의 두 자리 승수 14승 8패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선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평균 자책도 3.38이었기 때문에 5선발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에이스급의 성적으로 그 한 시즌을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박찬호 선수가 처음에 메이저리그 막 올라오고 처음에 제가 인터뷰했던 건 전화 인터뷰였었어요. 전화 인터뷰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박찬호 선수 오늘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가 오늘 제가 중고차입니다만 제 생애 최초의 자가용 갖게 됐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좀 짠했던 게 박찬호 선수가 제가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가서 미국인 딜러하고 딜을 해서 이 차를 샀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나이가 박찬호 선수 23살이거든요. 그때 그 순수했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정말 그 흥분했던 목소리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이제 불펜 투수 뛸 당시였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박찬호 선수가 자기 이렇게 투수들 여러분 보면 이제 라커룸이라고 그러잖아요. 클럽하우스가 보통 이제 투수들 야수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이 져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옆자리에 탐 캔디오티 아까 말씀드렸던 베테랑 이 너클볼 투수가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메이저리그는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수표 책으로 주죠. 그럼 이제 본인의 그 연봉 그러니까 한 시즌 6개월 동안 12번을 받습니다. 12번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연봉을 그냥 문자 그대로 12로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옆에 딱 보니까 본인이 받았던 자신은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 최저연봉 그 당시는 최저연봉이 10만 달러가 약간 넘는 선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캔디오트의 연봉이 200만 달러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본이 찍혀있는데 공이 찍혀있는 숫자가 다르더래요. 그래서 내가 꼭 언젠가는 저 선수와 같은 그런 책을 받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던 게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15승, 99년도에 13승, 2000년도 본인 최고의 시즌이었었죠. 18승 10패, 평균 자책점 3.27, 커리어 시즌을 만들면서 2001년에도 다시 15승을 거둬요. 5년 연속 두 자리 승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아직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유현진 선수도 부상이 중간중간에 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년 연속 두 자리 승수를 기록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정도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다저스에 있었던 그 마지막 5년이 정말 박찬호 선수에게는 또 국내에서는 박찬호 신드롬이었었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IMF 시대에 박찬호 선수의 한 경기 한 경기가 주는 무게감 정말 대단했던 거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8년도에 본인이 방콕 아시안 게임. 근데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원래 이 시즌 중에는 참석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콕은 열대기후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재개가 12월 달에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거기에 그 경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경기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 혜택도 이제 받게 됩니다.